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0일 새벽 1시 10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저는 이제 매수 관점 전량 취소 이제 관망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죠? 음, 모르겠어요. 그 중에 뭐 몇몇 친구들은 뭐 반등을 급등 같은 반등을 보여준 친구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또 조정세로 다 접어들었고 비트코인조차 큰 힘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애매한 구간이고요. 이런 구간에선 사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물려있던 코인들 비중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심리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들고 계시는 경우도 계시겠지만 단타 이제 새롭게 넣었던 시드들은 이제 다 빠져나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패턴을 기다리는 시기가 되겠죠. 그죠? 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 체질 개선으로 업그레이드 전 조전이라고 하고요. 손실을 은폐 의혹 비트파이넥스 요번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던 친구죠. 그죠? 비트파이넥스 비파 비트코인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뭐 테더에서 이제 비트코인 쪽에 모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시중에 이제 비트 스탬프 쪽, 이제 비트 맥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트 스탬프 쪽하고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비트 스탬프 쪽하고 비파 쪽하고는 거의 300달러면은 거의 뭐 얼마입니까? 뭐 35만원, 40만원 가까운 차이를 보여줬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네. 일단은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고, 이제 비트 파이넥스 이슈로 인해서 지금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조정이 올 만한 위치였고 저조차도 이제 위험하다 상승의 끝자락 상방세 기형 패턴도 눈에 보이고 매도 포지션을 계속 들고 들어갈 것 같다라는 표현을 계속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현재는 매도 포지션을 전량 청산한 상태고요. 매도 포지션 전량 청산한 상태고 아까 이제 단타 매수로 뭐 한 돈 만원어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잘 모를 때는 이제 아주 적은 비용 제가 이제 뭐 예시를 드릴 때 비트 맥스를 예시를 많이 들어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인증을 해 달라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뭐 현물은 워낙 입출금을 자주 하고 저도 어떻게든 잘 몰라서 대략적인 계산만 머릿속에 때리고 있지만 그래서 그 비트 맥스 쪽에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는지에 대한 거를 실제로 하면서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는 제가 비트 맥스 측에서 실제 한 28,000개 그러니까 5배수를 썼을 때 28,000개 정도의 계약수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 3만 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좀 수익 원래 25,000개였는데 수익이 나서 28,000개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그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는 1,000개, 2,000개, 3,000개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비중을 10% 이내로 잡고 단타를 친다라는 거죠. 손절도 그냥 편안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몇 번 손절 나가면 안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전량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아이오타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호재성 뉴스도 있고요. 자, 그죠? 제기어 토큰 이코노미 보상, 암호화폐 아이오타 보상, 그죠? 이것 때문에 반등했나? 어쨌든 그 호재성 뉴스도 있고 악재성 뉴스도 있어요. 그제만 뭐 일단은 그 암호화폐 이제 뭐 암호화 자산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수가 아니라는 건 증명이 됐어요. 그죠? 허수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띌 수는 있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거의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메이저 몇몇 친구들은 하지만 이제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규제하려면 초구까지 협력해야 규제라는 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게 정부라는 곳에서 이제 그 돈의 유형을 표면적으로나마 이것들이 이제 저것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이제 표면적으로나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규제력은 그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네. 뉴욕 검찰과 비트파이넥스 사태 정리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뭐 지나간 거지만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간 뉴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지, 지나가버린 거 이제 와서 이렇게 해서 했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의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늦게 알아봤죠. 이제 소재성 뉴스가 막 터질 때는 상승을 하다가 이제 소재성 뉴스와 악재성 뉴스가 이제 공존을 하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뺄 가능성에 대해서 역시나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파동도 역시나 어느 정도 고점 신호를 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죠? 닫겠습니다. 네. 자,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스탬프 차트고요. 코인 베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비트 스탬프는 작동을 해놓은 게 있어서 자, 일봉상 중 매바닥을 살짝 드는 모습이 나면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한동안 드렸었어요, 그죠? 비트코인 입장에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쿵 하는 순간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비트코인이 쿵 하는 순간 알트코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신저점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조정파 오고 나중에 횡보를 치다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열어둘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한 번은 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쿵을 한 번은 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고, 언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여기서 시간을 좀 오래 끌고, 네, 완전 오래 끌고 5위평을 골든크로스 내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쿵 하면, 자, 5,000에서 4,800 사이에서는 매수를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 기준으로. 네, 코인 베이스입니다. 코인 베이스. 네. 하지만 이는 역시 추세 상승보다는 반등과 단타의 관점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셔야 하고요. 비중은 역시나 30%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0% 미만이라는 게 참 오묘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점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고점의 외봉 신호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고점의 외봉 신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우유평이 이제 쌍봉을 만들어진다면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쌍봉을 이렇게 치겠죠, 그죠? 쌍봉을 치고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사실 또 긴 조정장 혹은 위시대의 급락장 혹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죠? 네, 단타로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단타로서 접근을 하시더라도 4시간 차트를 보시면서 그래도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그런 관점, 역시나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관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역시 4시간 차트에서는 크게 지금 당장 크게 수익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면서 역시나 5,000불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네, 역시나 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저점 이탈하면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을 할 테니까요. 이 자리가 이제 쌍바닥이 그려지는 흐름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가 이제 빠지게 되면 이 장기 입형 배열들이 역배열로 바뀌어버리면서 사실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안 좋아요, 사실 추세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그었을 때 요 이탈하는 이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상바닥에서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힘 없이 그냥 횡보한다,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횡보한다라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 원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알트코인도 사실 상당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죠? 네. 대수관점 전량 취소 들으셨죠, 그죠? 네. 비트코인도 주봉이 데드크로스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사실 이제 주봉 입장에서는 매수 자리가 530만원 정도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네. 520, 30, 뭐 공격적으로 봐도 550만원 정도 라인인데 매수 주봉 입장에서는 그 정도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당장 떨어진다면 반등 매수를 노려보시고, 이제 장기적으로 다음 달 동안 천천히 그냥 이런 식으로 빠진다면 이제 다시 또 추세 상승에 대한 그런 매수 포인트가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빠지는 모양새에 따라 형태도 좀 달라진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이번 쪽은 다음 주에 빠지면 반등, 그죠? 반등 관점에서만 접근. 그래서 먹고 튀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음 달 스무스하게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냥 계속 그냥 흐르는. 자, 뭐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빠진다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올려놓을 수 있겠죠. 다음 5월달 중으로 중중도 천천히 빠지게 된다면 그냥 스무스하게 부들부들하게 빠지면. 그래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또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일봉 차트도 보시면 사실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닿았습니다. 그죠? 거의 닿았습니다. 달러 차트는 닿았을 거예요. 하나가 약간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조금 더 추세가 강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직 얼마 안 나왔네. 거의 닿은 상태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보셔야 될 라인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입니다. 이탈하면 일단 안 좋아요. 네, 이탈하시면 이제 반등의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올라가게 되면 맞아 줄이시고 물량을 줄여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었죠. 일봉상으로도 물량을 줄여 나가는 이 단계에서 물량을 줄여 썼어야 됐지만, 그죠? 돌파 후 재돌파 시도, 고점이 낮아지는, 그죠? 우리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 상태잖아요. 있겠지만 일단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라인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큰 넓은 시향입니다. 그죠? 여기 단계에서 4시간 차트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두 번째 바닥을 보고 있어요. 그죠? 네. 두 번째 바닥을 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실 4시간상 매수 포인트로 또 유효한 차리가 됩니다. 여기서 반등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도 매수 포인트, 우리가 좀 제가 말씀하는 걸 매번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는, 살짝 밑에는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하고, 하지만 30% 미만으로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나머지 70% 못 샀다고 지금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30% 가지고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 이제 정리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되겠죠. 결정하시고, 그거는 뭐 본인이 매매 프레임에 맞게 하시는 거니까 매매하시고, 조정파에 매수를 해서 평단력이 맞추고 손절가력이 둡니다. 이 캔들이 손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손절가 도로 빠지면 손절 치면은 사실상 여러분의 손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사실상 3% 미만입니다. 3% 미만. 그 3%, 2% 미만에 대한 손실을 감당을 못해서 90%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냥 조정 없이 이 상단까지 가버린다면 남은 물량, 단타 물량 다 청산하시고, 자, 여기서 다시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길이니까요. 그죠? 자, 단타 매수 들어가실 때도 그 패턴을 구경을 하세요. 급락파는 건드리지 않고요. 거래량 터진 캔들을 확인하신 후에 약간의 반등 후 추가 눌림목에서 이 자리에 매수를 노립니다. 여기에서 매수는 이만큼 올라갈지,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매수일지, 아니면 하다가 또 깨는 매수 반등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패턴에서는 매수를 노립니다. 요 밑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 드리죠. 그죠? 매수를 노려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이야기 이것도 하고. 근데 피드는 많은 양 넣으시면 곤란합니다. 왜? 추세가 하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돌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고, 사실상 돌파하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쌍바닥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여기 올라가는 거 보고 이런 눌림목 나오면 여기가 진짜 진 매수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시드를 좀 쪼개서 정찰봉 정도 넣어볼 수 있는 모습 맨날 반복을 드리죠. 그죠? 그리고 넣은 것들은 이 자리 이탈하는 순간 손절을 날리셔야 됩니다.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만원대 다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1시간 차트에서는 지금 크게 뭐 건드리지 마라 이런 표현하고 있고, 하락하는 1시간 차트에서는 하락하는 하락 추세선을 하방 이탈하는 흐름, 그죠? 요건 또 매수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종종 드렸던 것 같아요. 매수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던 것 같고, 요 반등이 나왔으니 요절 포인트에서 역시나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타이밍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매수를 걸고 내일 매수를 또 거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놓치면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요소보다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요소에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릴플입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릴플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씀을 쓰시면서 여기 또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요 반등을 봤으니 여기는 또 이타는 요 덜린지 밴드 하단한 매수 포인트가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추세 상승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가 지금도 몰라요. 반등 한번 왔으니까. 이것도 반등이 올지, 거래량이 여기보다 좀 줄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역시나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리플의 상승률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노리고 들어가기 좀 그렇고,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나쁘지 않은 포인트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그죠? 포인트. 그리고 반등이 오면 여기선 또 어느 패턴이 나왔을 때 여기를 편단을 맞추고 손절을 주는 그런 형태. 그래서 시드를 맞춰 나간다고, 비율을. 실패를 10번 해도 좋아. 성공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리플은 이제 향후 뭐 한 일주일 안에 이제 360선, 560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리플은 좀 흐름이 많이 좋아지지, 안 좋아지는 형태로 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인공급이었죠, 그죠? 아이오타가 리플이랑 유사한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저점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여기서 두 번째 바닥을 그려는 더 깊은 모양이었어요, 그죠? 네, 더 깊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나는 많이 가지는 못해, 그래서 더 많이 가지는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ABC 파의 관점에서,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의 관점에서 매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지금 이런 모습과 유사하죠, 그죠? 이런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뒤에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가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깨어지면 손절을 하셔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는 ABC 파인 여기가 되겠죠. 반등은 크게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 전판 마무리된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올라갈 테니까, 얘도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며칠 지나고 나면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여기 못지않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물량을 잔뜩 받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흐름에 맞춰서 아이오타가 나중에 저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50원 정도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파 마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외바닥 이제 큰 이제 20, 12, 11 큰 외바닥을 팠고, 조금이라도 눌리는 자리에서는 이제 모아 가봐하는 거죠. 그러면 350원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한번 주워 보시는 그런 전략, 네,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손절은 이 양봉 아래는 손절입니다. 그다음에 그럼 10%가 좀 높죠, 그죠? 이건 장투자들 주워 모은다라는 건 장투자들 패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트레이딩 관점은 여기서 하셨어야 되죠, 그죠? 요 자리에서 양모 돌파할 때, 혹은 올라가는 요 정도, 요 원저리에서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요 원저리에서. 네. 5일평을 돌파하면 뭐가 된다고요? 5일평을 돌파하면 바닥을 들어 올리고 1.5바닥 형태를 띄게 됩니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그죠? 어디까지는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고요. 사실 포커스를 못 잡았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잡긴 힘들었을 겁니다. 잡긴 힘들었겠지만 이제 그 다음 눌림목은 좀 잡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돌릴 거거든, 이렇게 전파 마감 딱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릴 거거든. 그럼 요 자리, 그럼 요 포인트 정도가 일단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400원대까지 정도.
아유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비트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 건드리지 마세요. 비트가 급락하면 아유타가 뭐고 뭐 없습니다. 국물도. 네. 비트코인 캐시 28만원 깨졌네요. 그죠? 28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드렸다가 이제 그 어느 순간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량 취소를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외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큰 이제 반등이다. 올라가도 반등 정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겠고, 역시나 뭐 이것도 볼만하다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BK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겠습니다. 여기 영역대는 매수 영역대, 여기가 매수 영역대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존버를 타는 거죠. 근데 존버는 언제까지 탄다고요? 이 양봉이 깨질 때까지 탑니다. 이게 깨지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추매라도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손절이라는 걸 하기 힘드시면 추매라도 그만두셔야 돼요. 추매라도. 이더리움 마찬가지 18만원 이스타라고 17만 8천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수 포인트에 대한 모양이 나오긴 합니다만 거래량 크게 들어오진 않고 있고요.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더리움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조금 애매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형태. 모든 대부분 친구들이 진짜 기다려보는 거겠죠. 어쨌든 매수 포인트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수 포인트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내가 익절을 했다, 혹은 나 이더리움 진짜 여기서 아까워서 못 샀다, 이더리움 나 진짜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100만원 있으시다면 하루에 0.5개씩 정도 모아 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올라가기 직전에 발바닥에 풀매수 땡겨가지고 저 꼭대기에 풀매도 때리고 오버입니다. 그죠? 네, 욕심 좀 버리시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오스, 에이다 전부 다 뭐 비슷한 모양새가 되겠네요. 이오스도 지금 왔죠. 그죠? 와버렸어요. 배팅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 배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리고 기다렸던 그 매수 자리를 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숙제가 있는 매수 자리예요. 숙제가 있는 매수 자리. 이제 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은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이 양봉은 지켜주는 게 좋다. 양보에서 이 양봉은 지켜줘야 한다 라는 거겠지. 그래서 깨지면 추매는 멈추시고 그 다음 반등신을 보시면서 매수에 대한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이요. 이웃도 마찬가지. 100만원 있으시다면 하루에 한 개에서 2개 정도씩 계속 모아가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볼펜 중에서 내려올 때 얘가 불끈하고 돌려줄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남은 물량으로 또 모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상승하기 전까지 나왔던 부분이고, 스텔라도 그런 별볼일 없는 부분이고, 그죠? 네. 1, 2, 3, 4, 5. 스텔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매수 포인트가 되긴 되죠. 그죠? 매수 포인트 다 되긴 됩니다. 왜냐면 이런 모습에서 한번 쭉 올라가는 흐름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하자면 5위평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5위평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이렇게 놀림목 매수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또 조금씩 모아가는, 정찰대를 계속 조금씩 넣어가는 거죠. 10%를 다 한 방에 넣기가 부담스러우시면 그걸 또 10%를 한 4등분 쪼개가지고 3등분 쪼개서 이렇게 똑똑 줍는 거죠. 그죠? 트는 별 볼 일 없고요. 그죠? 지금 또 337. BTC 트루 USD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루. 테더라는 개념이야. 트루 USD라 그래서 달러를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나 벌 거냐, 흔히 말해서 비트코인 리버스, 뒤집은 코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요.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일 때는 어느 정도의 반등,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모습이죠. 그죠? 이제 이따가 큰 파동이 나오고 눌림목을 주게 되면 이 포인트는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죠. 한 번 더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뭐 ABC8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의 파동이 더 긴 파동이 나왔다면, 더 첫 파동보다 더 긴 파동이 나왔다면 다섯 번째 파동 예정에 잘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까지에 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 비트코인도 이 정도에 대한 조정은 기대를 하고 조심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살렸을 때 또 중심이 또 지지받고 또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될 구간이죠. 오래전부터 계속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었고, 심지어 저는 매도 보고 있습니다,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라는 평가를 썼었고, 뭐 비중을 줄이신 분들은 또 아이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기회를 또 느긋하게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요타, 네. 그리고 이제 볼벤 하단선에 있는 친구들은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많은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하락장은 절대로 많은 시도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손절도 칼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은 함부로 잡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덜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불끈불끈 터지면서 음봉을 떨어뜨린 친구, 그 전에 또 거래량 터진 게 또 있다면 두 번째 거에서는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파는 조건에서 단타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투의 관점에서는 얼마에 살까요? 이런 표현을 또 마시겠지만 장투의 관점에서는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봉들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일봉들이 빠지고 있고 나중에 이 친구 최소한 이렇게 나와야 올라갈 거예요. 그죠? 추세로 쭉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 입장에서도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최소한 이 볼벤이 올라오는 하단을 때려 푸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안 때려 푸시는 선상에서 530만원대를 지켜주는 선상에서 비트코인 조정을 끝을 마치고 다시 상승하는 좀 지루한 흐름, 좀 재수 없으시겠지만 이 한 두 달 정도의 지루한 흐름을 많게는 세 달 정도까지 지루한 흐름을 기다리시는 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급락하면 안 좋아요. 네, 이상으로 비트코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일자리가 많이 바빠져서 영상을 조금 빨리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업로드하고 저도 일찍 수면을 취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역시나 4월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내일까지인가요? 오늘까지죠. 오늘이 마지막 화요일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연말 정산, 월말 정산도 잘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물리신 분들은 또 희망을 가지겠지만 한 번에 가기는 힘들다라는 건 어렴풋이는 또 마음속에서 알고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렴풋이는 한편으로는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내 편단이 얼만데, 그죠? 그래도 오늘 시원한 상승 한번 봤으니 또 여기서 큰 조정 없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그죠? 기간 조정 지루하더라도 영차 하시면서 위로도 받으시면서 우량한 친구들, 또 미래 가치가 있을 법한 친구들, 열심히 일 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또 본전 이상 수익이 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잡조들 건드리지 마시고요. 네. 기운들 내시고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향후 뭐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반등이 좀 제법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만약 그 반등을 내가 노릴 건지 안 노릴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의 시드로 노릴 건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삽니다, 여기서 오릅니다 이런 표현을 못 씁니다. 어디까지 빠집니다 이런 표현은 그거는 정말 초짜배기 같은 모습이고, 일단은 제가 조정을 보고 있던 그런 자리들이 거의 다 와버렸어요. 그쪽 일단 거기 왔으니 그걸 좀 버피한 자리긴 하고, 조금 더 빠지면 빅캐도 조금 더 빠지면 20만원 또 중반에 빠지면 또 반등을 크게 한번 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반등을 노릴 것이냐 두 번째 반등을 노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하여튼 네, 요 자리에서는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발 이럴 때 사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오늘 하루 한 개 모아 가시다 보면 얘가 이만큼 빠져도 여기 평단이 이만큼 되잖아요. 여기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있다가 한쌤이란 작자가 한 개씩 모아 가보라던데, 오늘 또 모으고 언제까지? 이거 깨지기 전까지. 깨지면 손절 치락하더라. 그죠? 깨지고 나면 그냥 저 욕하시면서 손절 치시고, 아닐 때면 하나씩 모아 가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올라가면 아이고 다 살 거리 아니라,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눌림목을 어떻게 잡지, 그 다음 방송을 좀 보시면서 또 지금 내가 여기서 그 시키는 대로 한 개씩 몇 개 샀는데 네, 시대에 뭐 5% 들어갔다. 근데 이 반등이 왔는데 남은 걸 어떻게 하나, 여기서 남은 것도 털어야 하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장투 뭐 면단위 관점 접근할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또 다시 산 걸 또 비중을 또 줄이고, 더 올라가면 남은 것도 다 팔아보고, 요건 이제 요걸로만 수익 냈네. 그리고 눌림목을 주면 나머지 한 소대병력 정도까지 20% 추가해서 또 평단을 맞춰보고, 본인 평단을 맞게끔 맞추셔야 돼요. 맞춰서 밑에 저점 손절 다시 주고, 그럼 깨지면 한 2% 손해, 에이 치아 부자라고 하고 말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자, 대충 이 모양새를 잘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수 포인트에 왔고, 저는 이제 뭐 리플 250만 원,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리플 250원을 오면 살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리플 250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빠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반등을 하더라도 이번 반등에서 큰 주가 상승을 하긴 힘들어 보인다. 250원 오면 살 거고, 전 뭐 나쁘게 말하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오면 살 거다라는 거는 그 자리는 사라라는 표현이고요. 올라가면 팔아라가,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라, 리스크 관리를 해라는 뜻이잖아요. 뒤에서 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면 팔아라 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 나갈 거다. 계속. 하여튼 그래서 리플은 저는 250원부터는 무조건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그걸 모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아마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리플도. 네.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